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저희 스튜디오에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핫하고 아주 젊은 피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국입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네. 저희 오마이 TV는 첫 출연. 첫 출연입니다. 네, 네. 그렇죠, 스튜디오에. 근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출연을 조금씩 했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희 그 클립에 자주 네. 등장하십니다. 그 워낙 또 불철주야 이렇게 현장도 다니시고 네. 다양한 활동들을 네, 하시니까 네. 지나가다가나 아마 네. 출연을 했지 않았을까. 네. 네, 그래서 저도 여러 뉴스 통해서도 의원님 많이 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번에 또 저희 나오신다길래 또 여러 자료 찾아보고 보니까 네. 민주당 역대 네. 최연소 비례 네, 대표 네, 의원이시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지금 뭐 청년위원장 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청년을 대표하시는 얼굴.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은 전국 청년위원장 맡고 있고요. 네. 제가 그때 당시 선거 나갈 때는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이었거든요. 대학생위원장. 네, 그때가 이제 뭐 만 29세 이하의 뭐 어. 대학생이나 대학 원생들을 네. 이렇게 같이 규합하는 게 우리 민주당 대학생위원회인데 그때 그 위원장을 하고 나서 이 그러시죠. 총선에 출마했고 이후에 이 작년 11월에 음. 제가 민주당 청년위원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와. 학교 다닐 때 학교 또 회장, 네. 총학생회장도 하셨고. 아, 예, 총학생회장 하면서 경기도 대학생협의회 라는 하셨고. 거를 좀 해서 예. 그러니까 학생 권익 실현에 목적을 두고 움직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하면 다들 뭐 운동권이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저는 운동권이랑은 크게 이제 거리가 좀 있었고 대신 학생 권익 실현을 오로지 주장하고 다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세대 때는 그래도 이제 지금 뭐 일부 뭐 이런저런 말씀도 많이 주시고 하셨지만 586 뭐 386 막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 때는 진짜 총학생장 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운동권이라는 네.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 의원님 세대에 정말 어떤 그 총학생장 저희 세대 어떻게 보면 80년대 학번과 약간 네, 다른 또 네. 결이 다른 네, 그 나름대로 또 학생들 아까 말씀하신 그 권익 또 그걸 굉장히 또 중요하고 네, 또 뭐 우리 과거에는 학원 자주화 투쟁 막 이러고 막 그랬었지만 네. 그걸 이제 돌려 말하면 최근 이제 현대식으로 말하면 학생들 진짜 그 어떻게 보면 대학 생활에서의 정말 중요한 네, 어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녹아내 있다고 보는 맞습니다. 거죠. 네. 뭐 결국에 싸우고 투쟁하고 이런 그런 것도- 거는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결이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선배님들께서 어느 정도 민주화를 이루어내 주셨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가 그 담론을 따라가기에는 이미 시대가 좀 많이 그렇죠. 바뀌었고 그럼요. 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대학을 좀 다닐 수 있을까? 약간 그러고 우리의 권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 또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맞아요. 학교 측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좀 짓누르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 목소리 내면서 다녔습니다. 그러시군요. 하여튼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시고 민주당에서 정말 젊은 피 어떤 상징처럼 지금 네. 여러 가지 좋은 많은 활동도 하고 계시고 이게 보니까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계세요. 네, 맞습니다. 환노위. 환노위고 그다음에 또 운영위도 네, 하시고 맞습니다. 최근 뉴스에 굉장히 핫한 네. 상임위를 지금 또 맡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핫해질 줄 몰랐어요, 사실. 환노위를 가고자 했던 거는 사실 뭐 노동이나 환경 문제는 무조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공부를 네. 해야 되는 그럼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때 당시에 뭐 보도도 나왔지만 뭐 이렇게 다들 가려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다들 이렇게 막 환노위 내가 가고 싶다라고 손 들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기도 했고 그래서 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왔는데 네. 이게 또 핫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뭐. 네. 그러니까 의원님은 그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일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 네. 가만히 네. 계시는데 이분만 가시면 없던 일도 터지고 네. 과거에 이제 상반기에는 문체위였었는데 문체위에서도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또 문체위 그때 되셨구나. 가자마자 우리 그 최숙현 선수 사건이 네. 있어가지고 그때 청문회도 했었고 국정감사 때는 뭐 이토 히로부미 정초석을 아직도 한국은행에 있는 거 그런 거 좀 밝혀내고 그때 그 의원님께서 의원님실에서 그걸 네. 밝혀낸 거죠. 맞습니다. 네. 그 화폐박물관에 써 있던 그 맞습니다. 그 정초라는 그 글씨체를 이토 히로부미가 썼다는. 맞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가장 먼저 썼고 그것을 화폐박물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국은행에 넣었죠. 정초라는 글씨를. 근데 그 일제가 물러나고 나서 네.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막았어야 됐는데 그 정초 옆에 이토 히로부미라는 글자만 살짝 지워가지고 그걸 그대로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5, 6, 60년, 뭐 70년 가까이 가만히 두고 있는 사건들을 저희가 분명히 이거 이토 히로부미 글씨랑 똑같은데 이걸 왜 이승만 글씨라고 우기지? 이러면서 한번 파봤는데 하필이면 그때 일제가 본인들이 자랑한다고 한국은행의 박물관에 이토 히로부미 정초석에 글씨가 있다 이런 자랑했던 책이 있습니다. 아, 문헌에 그렇게 들어있군요. 그때 발간했던 책을 미국이나 전 세계로 보냈는데 저희가 그 미국에 있는 그 도서관에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이거 이토 히로부미가 자랑했는데 무슨 이승만 글씨라고 하느냐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밝혀냈던 거죠. 예. 그거를 한국은행 내부나 쪽 그 어떻게 보면 사료나 아니면 그런 조사 쪽 내지는 그 자료를 보관하거나 준비한 사람들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몰랐던 거죠. 몰랐나요? 그러니까 초반에 1950년대에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 이토 히로부미가 썼다라고 알 수 있었는데 이토 히로부미 글씨를 의도적으로 파냈어요. 아. 그래서 정초라는 글자만 딱 나와 있는 거지 그 옆에 이토 히로부미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던 거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파냈던 거고 그냥 그걸 위에 유지한 거죠. 과거에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썼던 거 그냥 그것만 내려오고 맞아요, 맞아요. 그냥 예. 특별한 어떤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믿고 있다가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우리 또 민주당의 그 젊으신 의원님 갑자기 이걸 이토 히로부미 글씨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밝혀내고 우리 그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것을 파낼 것이냐 아니면 유지를 하고 역사를 보존을 할 것이냐 이 논쟁이 세게 붙었는데 저는 파내자는 그래, 어떻게 주장이었고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유지하는 걸로 일단 그것도 자체도 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표지판 세워가지고 관리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밝히면 되죠. 이게 누구 글씨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지금 여기 와 있는지.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후세대들한테 정확한 어떤 역사 인식을 내지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걸 왜곡하거나 잘못해서 알려주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왜곡돼 있었죠. 그렇죠. 네, 그것을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네. 사건과 사고와 내지는 그 엄청난 이슈들이 있었네요. 이번 환노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아시는 것처럼 뭐 주 최대 69시간 네. 이것도 지금 계속 논쟁이 계속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정부 뭐 이미 다 국민들도 이제 아시고 일정 부분 거의 대부분의 이제 많은 이제 국민들이나 여론도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그런 부정적 여론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환장을 노르시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했을 때 노동개혁도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같이 투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69시간제라고 하는 것은 1970년대도 없었어요. 네. 이 말 노동 유연화라는 좋은 말로 포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도 65시간, 63시간 네.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했지만 지금 69시간은 그때도 70년대도 없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저 지금 노동부 장관 이정식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이만큼 일해놓고 다음 주에 쉬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애초에 69시간을 일을 시켜야 되는 기업은 네. 그 다음 주에도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이때는 법적으로 쉴 수 있게끔 보장을 하겠다. 이걸 내가 근로감독관 보내가지고 잡아내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 나가려고 할 거고 본인들이 원해서 했다 이딴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회사에서는 눈치 줄 거고 노동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노동 현장에 있던 일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본인들 좋은 말대로 그냥 법 조문대로만 해석하고 있는 뭐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정말 이 마인드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023년 대한민국 이 시기에 오죽했으면 해외에서 한국에서 주 69시간 노동 이 부분이 이슈가 된다는 것이 한국에서 한다는 걸 되게 그 자체가 해외에서 토픽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질의에서도 물어봤어요. 외신들도 비판을 한다. 네. 미국에 있는 한 외신이 이 네. 발표를 한 건데 지금은 그 노동 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생산 능력이 올라가는 추세다. 네.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과는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우리거든요. 적어도 한국과는 모르는 상태고 실제로 한국의 MZ라고 하는 세대들한테 역풍을 맞았다. 이런 기사를 쏟아내요. 네. 근데 그것까지 지금 노동부에서는 그거 잘 모르고 쓴 기사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만 반박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때 환노위 그 노동부 관련 물론 뭐 노동부 장관도 좀 답답하고 그쪽 그 정부 쪽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아마 답답하실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게 또 지금 이번에 그 노동시간 개편과 관련된 이 그 국민들과의 소통 과정도 되게 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네.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이걸 갖다가 지금 작년부터 어떤 전문가 그룹에서 했던 연구와 그다음에 그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공론화되는 과정 그리고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개입하고 막 또 그 되게 혼선과 혼란과 그 과정을 지켜보면 이게 정말로 제대로 지금 정부가 제대로 이 내용을 갖고 제대로 어떤 움직이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네.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69시간 노동 나왔을 때도 계속 경총에서는 노동 시간을 늘려야 된다. 네. 52시간 가지고는 우리가 생산성을 많이 담보하지 못한다. 이런 구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어떻게든 노동자를 더 불어먹을 생각만 하면서 네. 대통령을 만났을 때 노동시간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본인도 자기가 봤을 때는 이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사용자밖에 없거든요. 경총이라든지 어디 뭐 노동계를 탄압했던 뭐 김문수 위원장 이런 사람만 노동 뭐 경사노위원장 시켜놓고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아 노동시간 늘리는 거 그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에 대한 근거로서 필요할 때만 MZ가 원한다, MZ 세대가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원래 사회적 대화를 하고 사회적 타협을 이뤄가지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으로만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확증편에 꽂혀가지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발표를 하고 역풍 많고 이렇게 사회적 혼란을 가지고 오는 그런 실정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